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 김준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현재 네이버에 걸린 헤드라인 그리고 연합뉴스발 속보 한번 모아봤는데요. 이걸 보면요, 지금 이 시각 현재 가장 중심되는 중요한 화제, 중심되는 뉴스가 무엇인지 바로 알 수가 있겠죠. 네이버에 걸린 이 헤드라인들은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보는 뉴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조회수라든가 노출도 이런 것을 이제 고려하게 되면 대한민국 최고 언론은 네이버죠, 원래 네이버. 그런데 네이버는 자체 편집을 하지 않고요, 소위 말해서 이제 이 주문자 생산 방식 비슷하게 AI가 많이 보는 뉴스를 상단에 올립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노출되게끔 시스템화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자, 윤 대통령, 제 주변 일로 국민께 연며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로 봐서는요, 이것은 최대한 몸을 낮춘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최대한 몸을 낮춘 것이다. 자, 당에서도 이번에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국민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소통을 해야 된다. 이게 일종의 대국민 사과이기도 하지만요, 이게 의무이기도 하죠. 국민의 목소리가 어쨌거나 한쪽으로 모여 있다 생각하면은 거기에 좀 따라주는 게 위정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민은요, 추상적인 의미인데요.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중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혼재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 모든 것을 이제 퉁치는 어떤 그런 국민은 원래 이제 이렇게 정치에서 고려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지금은 그런 상황이죠. 골수 지지층, 핵심 지지층은 윤 대통령 보고 이런 사과를 원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분위기가 지금 어느 정도 넘어갔다라고 이제 봐야 되고, 특히나 조중동 같은 이런 유력 매체들, TV조선, 채널A, JTBC 같은 이런 그야말로 힘 있는 매체들이 계속해서 연일 대통령을 압박한 결과 뭐 이런 상황까지 왔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전국을 반전시킬 수 있는 한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어쨌거나. 자, 윤 대통령 명태균 씨와 부적절한 일을 한 적 없다. 지금 드러나 있는 걸 보면요, 윤 대통령이나 그 김건희 여사 이슈가 아니고 이거는 이준석, 천하람, 김종인, 그리고 윤상현 뭐 이들의 이야기야. 딱 보니까 대통령하고는 별로 관계 없어, 사실은요. 제가 보니까 이게 이제 강혜경이라고 하는 전 회계 책임자라 그러죠. 김영선 전 의원의, 이 사람이 최초로 툭 튀어나와가지고 뭔가를 터뜨렸다. 거기에 명태균을 거론했다. 명태균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막 이렇게 뭐 과장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마구 던졌습니다. 갑자기 세상은 강혜경에서 명태균으로 넘어갔죠. 근데 명태균은 알고 보니까 이준석하고 완전히 그냥 R36으로 보이네. 그 홍매화 두 그루, 그 사진 찍은 주인공이 누구냐? 그것도 말이죠. 이제 보니까 명태균이 아닌가? 그 꼭두 새벽에 그 칠불사에서 사진 찍은 주인공이 누구냐? 이것도 아마 다 밝혀지겠죠. 저는 명태균일 가능성이 거의 99.9%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명태균은 그 라인에서 놀았다. 이 명태균이가 이 보수 쪽의 인사들하고 연결된 것은요, 이준석이가 당대표 될 때부터입니다. 그때 될 때 명태균이 그런 말을 했었죠. 이준석은 자기가 왜 당대표가 되는지도 몰랐을 것이다. 어떻게 뭐 되는 줄도 몰랐을 것이다. 뒤에서 자기가 뭔가 작용했다는 듯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말을 그래 했다 그래서 그게 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들은 벌써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을 비비꼬거나 자기에게 유리하게 어떤 뭔가를 조성하기 위해서 툭툭 던지는 게 있어요. 그게 휘둘리면 안 된다라는 거지. 자, 이런 정황을 보게 되면요, 뭔가 뒤에 작용이 있었다, 카르텔이 있었다, 공작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최초 공작이 그 강혜경이라는 그 여성이 있잖아요. 그분이 순수한 의미로 그 공익 제보를 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 가능성은 극히 낮아요. 저는 그 뒤에 어떤 세력이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김영선 의원이 뒤에서 뭐 자기 회계 책임자니까 뭐 절친하겠죠. 잘 알겠죠. 자기 말을 잘 믿고 따르겠죠. 그렇지만 그 라인은 아니에요. 이번에 이 일은 김영선 의원과는 관계없고 다른 어떤 뭔가가 작용했다. 순수하게 개인이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뭔가를 했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이것은 불합리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뒤에 누가 있었느냐? 지금 우파 일각에서는 일부 뭐 그 김무성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제가 볼 때 완전히 그거는 핀트가 빗나간 이야기고, 맞다면요, 이걸로 이익 볼 사람들이거든. 이익 볼 사람. 그 김무성이 뭐 이걸로 뭐 이익 볼 게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은 아니고, 맞다면요, 저는 야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권 중에서도 이재명 쪽일 가능성도 있지만 의외로 조국 쪽일 가능성도 있어요.
아무튼 이런 걸 통해서요, 대통령을 흔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 예? 그리고 우파에서, 보수에서, 애국 자유 진영에서 그걸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국민의힘에서도 그걸 했다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한동훈 라인에서 했다라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너무 나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야권이 일단 뒤에서 공작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다. 이들이 이렇게 된 데는요, 뒤에 이제 깔려 있는 이야기는 돈입니다. 돈이라든가 어떤 자리, 이런 것들이 오고 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모든 게 파토가 났다. 그리고 이준석이는 뭐 당에서 쫓겨나버리고, 뭐 그 시간이 흐르면서 대통령이 또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뭐 윤 대통령과도 일부 관계가 있었던 것 같지만, 윤 대통령이 돈을 주고 뭐 사주했거나 뭐 부정한 짓을 저지른 것 같지는 않고, 이쪽에서, 명태균 쪽에서 뭔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입장, 포지션, 자신의 위상, 이런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윤석열에게 이제 접근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연장선에서 김건희 여사와도 통화가 됐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이죠, 이 명태균과 김영선 의원과도 잘 이렇게 아는 사이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인데, 여기에서 중간에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회계 책임자면 다 알아요, 웬만한 거. 이 강혜경이라는 여성이 고급 어떤 정보를 일부 알고 있겠죠.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지 이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뭔가 던져버렸다. 근데 이 뒤에는 분명히 뭔가 공작이 있을 것이다, 카르텔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이에요. 이렇게 보지 않고, 야, 명태균이가 뭐 이렇게 말했다더라, 강혜경이가 이런 뭐 폭로를 했다더라, 이것은요 완전히 휘둘리는, 선동에 휘둘리는 겁니다. 제발 그렇게 수준 낮은 어떤 국민이 되지 맙시다. 박근혜 대통령 때 그렇게 당해놓고 또 당하실 거예요, 정말. 저는 국민의힘에서 당대표가 지금 여기에 편성해가지고 동조하는 걸 보고 정말 경악했습니다. 요즘 한때 한동훈 대표 지지하던 그런 우파 유튜버 이 채널 중에 빠져나오는 사람들 많죠. 그런 걸 보고도 계속 지지하면 그게 웃기는 일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야, 근데 한동훈 대표도 아마 정신이 번쩍 들었던 상황이 온 것 같아.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좀 이따가 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 명태균 이슈, 그거는요, 달리 말하면 강혜경 정치 공작입니다. 그렇게 불러야 돼요. 그 뒤에 누가 있느냐가 가장 핵심이에요. 저는 이쪽 여권은 아니라고 보거든. 분명히 거기에는 위기에 처한 이재명을 구하라, 이재명 방탄을 위한 어떤 세력들이 움직였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가장 합리적이에요. 물론 그리고 핵심은 돈입니다. 돈이 어디로 왔다 갔다, 이걸 수사해서 이제 밝혀야 되겠죠. 아직 돈이 안 갔다 그러면은 뭔가를 약속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충분히 고려할 수도 있다. 지금 이재명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일이라는 게 일반의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모른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염려가 되는 게, 이제 문재인이가 또 움직였나라고, 또 양산이 움직였나라는 그런 생각도 일부 있어요. 자, 윤 대통령 담화문 회견 수위 고심, 막판까지 문구 직접 수정했다. 그 정도로 엄중하게 이번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항마, 야권 잠룡, 김동연, 김경수, 독일에서 비공개 해동. 이들은요, 정말 조물하기급으로 지금 전락했죠. 아무리 이렇게 뛰어도 움직이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문이 계속해서 이 둘을 띄우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근데 뜨지 않잖아요. 지지율 보면 그저 낮은 지지율로 계속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말이죠, 이 차기 주자가 정해져 버리면 어느 정도 야는 야대로, 여는 여대로 1위 주자 중심으로 확 모여듭니다. 원래 그게 속성이 그래요. 그 1위의 효과라는 건데, 그 1위의 밴드웨건, 1위의 컨벤션 효과가 다 동시에 일어나요. 그러면서 1위 쪽에 더 자꾸 이렇게 지지율을 얹어주는, 그쪽으로 지지율이 몰리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재명은 이걸 그냥 완전히 받아들인 상태. 그래서 그걸로 지금 사실상 자신의 정치를 하고 있고요, 자신의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자, 이 보수 쪽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이제 그 상태였었는데 그 지지율이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총선에서 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용산과 너무 심하게 각을 세우면서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잊어버리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윤 대통령은 한동훈이 적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지금 오판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갈수록 한동훈은 이 지지율이 더 올라오기 힘들어요. 한계에 부딪혔거나 더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가능성이 낮다라는 게 조금 드러나기 때문에 이재명이 반도 안 되는 지지율로는 계속 갈 수가 없어요. 조중동도 끝내 적당한 대안이 나타나면 그 사람 쪽으로 올라탑니다. 옮겨갑니다. 한동훈을 버린다니까. 그게 기본 생리고, 그 정치권이든 언론이든 우파 유튜버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논평가들 입장은요,
그거 사실 그런 객관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돼요. 안 되는 카드를 갖고 끝까지 쥐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 노선을 이탈했거나 정체성을 잃은 사람을 계속 지지한다는 것은 그건 경우에 맞지 않습니다. 당연히 빠져나와야 돼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정체성을 과연 유지하고 있을까라고 묻는다 그러면은 뭐 그 속을 믿어주세요. 마음을 믿어주세요. 이거 정도인데 그런 걸로는 정치에서는 안 통한다라고 봐야죠. 자, 속보 윤 대성 축가 트럼프 한미 좋은 협력 기대 12분간 통화했다. 와, 이렇게는 빨리 통화를 했고요. 그 여기에 지금 오간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앞선 영상에서 자세하게 논평을 했거든요. 대한민국 국격 정말 대단합니다. 트럼프가 인정했다. 앞으로 문재인과 트럼프는 관계가 안 좋았지만 윤석열과 트럼프는 엄청난 시너지를 낼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둘이 일단 코드와 스타일이 맞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요거는요, 연합뉴스의 지금 현 시점 속보입니다. 여기 보면요, 윤 대통령 아내 대외 활동 국민이 싫다고 하면 안 해야 된다. 아내로서의 조언을 국정농단화 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 이건 앞서 제가 설명드렸죠. 명태균, 강혜경 이런 것들은 다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놀아나면요, 그동안 보수가 이런 걸로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미선 효순부터 멀리는요, 그때부터 광우병에 세월호에 이태원에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사태 때 등등 해서 도대체 몇 번을 겪어야 합니까? 몇 번을. 작은 것으로는 백남기 농민 사건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때마다 이 언론이 이렇게 선동하는 대로 휘둘리고 있는 게 이 보수 국민이다, 우파 국민이다. 한두 번은 당할 수가 있지만 계속 당하는 것은 본인도 잘못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 윤 대통령 2022년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 공천에 대해서 왈가왈부 안 했다. 덕담 정도로 한두 마디 던진 걸 갖고 지금 친수봉대하는 겁니다. 진짜 뭐가 있으면 저들이 말이죠, 충격적인 결정적인 뭔가를 터뜨렸겠죠. 없는 거야, 그런 것들이. 그 짜집기 된, 편집된, 왜곡된, 날조 조작된 육성 몇 가지를 지금 털어놓고 이게 진짜다라고 떠들어대고 있는데, 진짜면 그것보다 더 정확한 뭔가 나와야 돼요. 정확한 뭐가 나와야 된다. 정치인들은 원래 자기에게 찾아오거나 자기에게 전화 걸어주는 사람에게 싫은 소리 안 해요. 말로는 해준다 그러지만 안 해줘, 사실은. 여러분이 국회의원 찾아가서 청탁 한번 해보세요. 국회의원들이 이거 안 돼요 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그래요. 힘드시겠습니다. 제가 노력해볼게요.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정도 해준다니까, 말을 해준다니까. 그런데 기다려보면 부지하세월 사멍차사입니다. 그거 안 되는 거야. 안 한다니까. 아예 하려고도 안 해. 그거하고 비슷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통화 한두 마디 들고 그거는 그렇게 수준 낮은 정말 저렴한 우리 유권자가 되지 맙시다. 그런 식의 선동에 휘둘린다 그러면 저들이 너무도 쉽게 선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뭔가 터지면요, 꼼꼼하게 따져보고 비판을 해야 돼요. 그 이면에는 다른 이야기가 있다라는 걸 알아야지. 자, 당선 후에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과 몇 차례 일상적 문자를 주고받았지만 이야기 자체가 말이죠, 실질적으로 그 후에까지 어떤 카르텔이 있어가지고 전개가 되었느냐, 돈이 오갔느냐, 뇌물을 주고받았느냐, 이런 식으로 이권을 주고받았느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직적으로 뭔가 있었다라는 게 하나도 없어. 때문에 이 일을 갖고 너무 여기 이 이슈에 지금 빠져들어서 이렇게 부안해동하는 것은 완전히 자기 발등 찍는 것이다. 자, 대통령은 오로지 박정희 대통령처럼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겠다. 경제 다시 일으킬 그런 대통령으로 되고 싶다. 이거 생각만 하고 있다 그럽니다. 정말. 이 간절한 소망을 왜 못 들어줍니까? 우리 국민들이. 특히 우리 국민이라기보다는 우리 언론이 되겠죠. 언론. 그 언론이 저런 식으로 선동하는 대로 지금 휘둘리고 있다. 자, 대통령과 트럼프가 통화한 것은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앞선 방송에서 제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시진핑 트럼프의 전화 걸어 대선 승리 축하했다. 시진핑 지금 똥줄 탈 겁니다.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세를 엄청나게 60% 매긴다. 50% 매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미국 전문가 한미 관계 평탄치 않을 것이다. 방위비 마찰 우려. 저는 그 반대로 봅니다. 방위비 이슈는 좀 터질 겁니다. 그렇지만 트럼프는 더 큰 이익을 대한민국에 안길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는 제가 나쁘게 이야기하면 장사꾼이고요. 좋게 이야기하면 대사학가입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일방적인 관계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준다. 그럼 니도 다 이거예요.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나토에 대해서도 트럼프는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토 니들 미국에 붙어가지고 미국에 기생하면서 니들은 군비 지출을 안 하잖아.
그 돈으로 니들 뭐 국내 복지에 쓰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지, 이제 정당하게 니들도 돈 내, 이거거든요. 사실 트럼프 되는 걸 서방에서도 싫어했던 이유가 그것 때문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그게 사실 맞는 원리입니다. 미국이 요즘 나토나 이런 거 운영하면서, 주한미군, 주일미군 이런 거 운영하면서 얻는 이익이 도대체 뭐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 좌익들은 걸핏하면 그랬어요. 미국이 세계 전략, 군산, 복합 어쩌고 하면서요. 그걸로 천문학적인 돈을 번다 그랬는데, 뭘 번다는 거예요? 뭐를? 미국이 벌써 무역 적자를 한 지가 언제부터고, 사실 그것 때문에 세계 최대의 부채 국가, 빚 많은 국가가 미국 아닙니까? 수십조 달러가 지금 빚지고 있어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경이 넘습니다. 경이 넘어.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이 허덕이 또 이고 있다 할 정도인데, 그러니까 그런 좌파 쓰레기 선동이죠. 제발 좀 넘어가지 마십시오. 미국의 트럼프가 저렇게 주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만일에 주한미군 떠나간다 그래 보세요. 우리는 트럼프가 요구하는 그 액수의 10배를 써도요, 그만한 효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10조의 10배, 100조를 투입해도 주한미군이 있는 것 이상으로 할 수가 없다니까. 그런 어떤 단순한 생각, 그 경제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요. 기브앤테이크 주고받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한동훈, 이재명 위정교수가 대단히 죄질 나빠. 재판 생중계돼야. 요건 글쎄요, 제가 따로 한번 논평을 해볼까도 생각하는데, 한동훈도 사실 다급한 거죠. 이렇게 포지션을 다시 잡지 않으면요, 지금 완전히 끝납니다. 지지율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고요. 제가 조중동을 면밀히 살피고 있는데, 언제라도 놀 기세야. 언제라도 던져버릴 생각이에요. 한동훈을 계속 끌고 가지 않습니다.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 상태로 갈 수가 없어요. 정권 넘어간다는 신호를 계속 주는 거거든. 야권의 이재명이나 다른 어떤 야권 쪽으로 정권이 넘어간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자꾸 각인시키는 효과가 납니다. 한동훈은 제 생각에 한두 달 안에 빨리 지지율이 이재명의 한 80%까지 올라가지 못하면은 어렵습니다. 연말, 연초에 뭐 아마 대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걸 고려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용산하고 싸움을 아예 포기해야 돼요. 할 필요가 없어. 해도 아무 소용도 없고, 대통령을 꺾어서 뭐 할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돌아오는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 이재명하고 싸우고 문재인과 싸우고, 김건희 여사 거론한 시간에 문다혜 거론하고 김혜경 거론하고 김정숙 거론하고 그렇게 해보세요. 단숨에 지지율이 30% 넘어가지. 자, 일단요 헤드라인만 갖고 대충 제가 좀 떠들어 봤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